오늘 밤 우리 집에서 만나자. 그녀는 출장 중이야. 그 그녀는 나였다. 출장 따위는 없었고 나는 집에 있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아니, 소리는 없었다. 그냥 고요한 공허가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편안한 쉼터일 뿐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는 나를 그렇게 평가했다. 나, 김지은, 35살, 결혼 8년 차, 성공한 마케터. 그런데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날부터 모든 게 변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아니, 그건 착각이었다. 아직 아무도 모르니까. 남편, 박민주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엔지니어였다. 그의 불륜 상대는 내 동료, 아니, 과거 동료인 이수연. 그녀는 나보다 젊고 야심차고 회사에서 나를 밀어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썼다. 내가 알게 된 건 우연이었다. 남편의 노트북을 열어보니 이메일이 열려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1년 전부터 시작됐다. 지은이는 지루해. 너처럼 열정적이지 않아. 민준의 말에 수연의 답. 그녀를 버려. 나랑 함께라면 더 성공할 수 있어? 나는 울지 않았다. 울음은 약함의 증거였다. 대신 나는 관찰했다. 매일 아침 민준이 출근할 때 그의 표정을 봤다. 미소 짓는 그 입가에 숨겨진 거짓. 저녁에 돌아와 오늘 피곤해 라고 말할 때 그 피로는 수연과의 만남 때문이었다. 나는 침묵했다. 왜냐하면 말하면 모든 게 끝날 테니까. 우리 결혼은 사회적 계약이었다. 서울의 중산층 부부, 안정된 직장, 아이 없는 삶. 하지만 그 안정은 모래성이었다. 처음엔 견디려고 애썼다. 이건 일시적인 실수야. 스스로를 설득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너는 강해. 버틸 수 있어. 라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들의 이미지가 떠올랐다. 민준의 손이 수연의 등을 감싸는 장면.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면제에 의존했다. 회사에서 실수가 잦아졌다. 상사가 물었다. 지은 씨, 요즘 왜 그래? 나는 웃으며 개인적인 일이오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내 인생이 무너지고 있어요. 라고 외치고 싶었다. 그리고 그 사건이 터졌다. 회사 파티에서 수연이 나를 무시했다. 지은 언니, 요즘 피곤해 보이네? 남편분이 잘 챙겨주시지. 그녀의 미소는 칼날이었다. 그날 밤 민준과 싸웠다. 아니, 싸움은 아니었다. 나는 물었다. 수연이랑 무슨 사이야? 그는 부정했다. 그냥 동료야. 하지만 그의 눈빛이 떨렸다. 나는 증거를 들이밀었다. 그는 인정했다. 미안해. 하지만 너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야. 그 말은 나를 죽였다. 사랑. 그게 뭐였지? 우리는 그냥 습관이었어. 그의 말. 나는 집을 나왔다. 아니, 쫓겨났다. 민준이 말했다. 이혼하자. 내가 원하면 재산 반반 나눌게요. 하지만 나는 거부했다. 왜? 복수를 위해. 그날부터 계획이 시작됐다. 나는 친구 집으로 갔다. 그곳에서 밤새워 생각했다. 왜 나만 아파야 해? 그들은 행복하게 살 텐가. 임랭 콩큐독 AI. 그걸 깨달았다. 침묵은 그들을 보호할 뿐이었다. 나는 변했다. 더 이상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첫 번째 단계, 관찰.
나는 민준의 일상을 추적했다. 그의 출퇴근 시간, 수연과의 만남 장소, 카페, 호텔, 심지어 우리 집 나는 사진을 찍었다. 증거를 모았다. 하지만 공개하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대신 나는 수연의 약점을 찾았다. 그녀는 회사에서 승진을 노리고 있었다. 나의 과거 상사와 친했다. 나는 그 상사에게 익명으로 편지를 보냈다. 수연 씨가 불륜 중이에요. 증거 있어요. 하지만 보내지 않았다. 아직. 나는 기다렸다.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이 변했다. 처음엔 분노였다. 하지만 점점 냉정해졌다. 그들은 나를 파괴했어. 이제 내가 그들을 파괴할 차례야.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 눈물이 흘렀다. 이게 나야? 복수하는 괴물, 도두. 하지만 계속했다. 왜냐하면 멈추면 내가 무너질 테니까. 민주는 똑똑했다. 그는 내가 의심한다는 걸 알았다. 어느 날 그는 나에게 말했다. 지은아,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그의 눈은 진심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수연과의 관계는 계속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좋아, 노력해보자. 하지만 속으로는 이게 내 함정이지라고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왔다. 일상이 돌아온 척했다. 아침에 커피를 타주고 저녁에 함께 TV를 봤다. 하지만 매 순간 나는 그를 관찰했다. 그의 전화가 울릴 때 그의 표정이 변하는 걸 봤다. 수연의 메시지였다. 나는 그의 비밀번호를 알았다. 밤에 몰래 확인했다. 민준 오빠, 오늘 밤 어때? 그녀의 말에 나는 복사했다. 증거 더미가 쌓였다. 두 번째 단계, 조작. 나는 수연의 친구를 만났다. 회사 동료였던 그녀. 수연이 요즘 어때? 물었다. 그녀는 말했다. 승진 준비 중이야. 열심히 해. 나는 미소 지었다. 좋네. 그런데 민준이랑 친해.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다. 하지만 씨앗을 심었다. 소문은 퍼지기 시작했다. 민주는 불안해졌다. 그는 나에게 물었다. 회사에서 무슨 소문 들었어? 나는 아무것도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불안이 느껴졌다. 그는 수연에게 말했다. 메시지로. 조심해. 지은이가 의심하는 것 같아. 나는 그걸 봤다. 웃었다. 내가 불안해하는 게 좋아?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나는 고통받았다. 매일 거짓 미소를 지어야 했다. 친구들은 말했다. 지은아, 괜찮아. 나는 등 A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졌다. 밤에 악몽을 꿨다. 민준과 수연이 웃는 꿈. 나는 깨어나 소리쳤다. 왜 나야? 하지만 계속했다. 복수는 멈출 수 없어. 수연은 영리했다. 그녀는 나를 직접 대면했다. 카페에서. 언니, 오해해요. 민준 오빠랑 그냥 친구예요. 그녀의 눈은 순수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거짓. 나는 말했다. 알았어. 믿을게.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먼저 시작했어. 나는 그녀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수연은 야심가였다. 회사 프로젝트를 위해 데이터를 조작한 적이 있었다. 나는 그 증거를 찾았다. 과거 파일에서. 익명으로 회사 감사팀에 보냈다. 수연 씨의 부정행위. 그녀는 조사를 받았다.
승진이 미뤄졌다. 그녀는 화가 났다. 민준에게 말했다. 지은이가 한 거 같아. 민준은 나에게 물었다. 너야. 나는 부정했다. 무슨 소리야? 그의 의심이 커졌다. 우리 관계는 더 긴장됐다. 내 마음은 변형됐다. 처음엔 복수가 정의였다. 하지만 이제 즐거움이 됐다. 그들의 고통이 내 위로야. 하지만 도두. 이게 끝나면 내가 뭐가 될까? 밤에 혼자 울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민주는 반격했다. 그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이혼 소송 준비할게. 하지만 나는 준비됐다. 증거를 모았다. 불륜 증거. 법적으로 유리했다. 세 번째 단계, 폭로. 하지만 직접 하지 않았다. 대신 사회를 이용했다. 한국 사회에서 불륜은 스캔들이다. 특히 회사에서. 나는 민준의 상사에게 익명 메일을 보냈다. 박민준 씨의 불륜. 증거 첨부, 사진, 메시지. 상사는 조사를 시작했다. 민준은 패닉에 빠졌다. 그는 나에게 왔다. 지은아, 제발. 이건 내가 한 거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모르는 일, 하지만 그의 눈에 공포가 보였다. 좋았다. 수연은 회사에서 해고됐다. 데이터 조작 때문에. 그녀는 울면서 민준에게 전화했다. 모두 끝났어. 나는 그 통화를 들었다. 몰래. 민준의 직장도 흔들렸다. 동료들의 시선. 그는 승진 기회를 잃었다. 민준 씨, 요즘 왜 그래? 상사의 말에 그는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나는 관찰했다. 그의 변화를. 마른 얼굴, 불안한 눈빛. 내가 느껴? 나의 고통을 이해하지만 내 안에서도 변화가 왔다. 공허. 복수가 끝나면 뭐가 남아? 마우산. 하지만 계속했다. 수연은 나를 찾아왔다. 언니, 왜 그래? 우리가 잘못했지만 이건 너무해. 그녀의 눈물. 나는 말했다. 내가 내 인생을 훔쳤어. 그녀는 부정했다. 사랑이었어, 사랑.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사랑은 배신하지 않아. 그녀는 복수를 맹세했다. 너도 후회할 거야. 그녀는 영리했다. 내 과거를 파헤쳤다. 회사에서 나의 실수. 하지만 나는 이미 그걸 예상했다. 내 약점을 숨겼다. 민주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증거 때문에 불리했다. 재판에서 불륜이 드러났다. 판사는 나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재산 분할, 위자료. 하지만 승리는 쓰디썼다. 친구들이 떠났다. 지은아, 너무 잔인해. 그들의 말, 나는 혼자가 됐다. 이게 복수의 대가야. 네 번째 단계, 파괴. 나는 민준의 가족에게 알렸다. 그의 부모님. 아들이 불륜했어요. 그들은 충격받았다. 민준은 가족과 멀어졌다. 수연은 새 직장을 찾지 못했다. 소문 때문에. 그녀는 우울증에 걸렸다. 병원에 입원했다. 나는 봤다. 그들의 고통을. 만족했다. 하지만 밤에 나는 괴물이 됐어. 라는 생각. 민주는 나에게 연락했다. 제발 그만해. 그의 목소리 약해졌다. 나는 말했다. 늦었어. 민준의 반격이 시작됐다. 그는 나의 약점을 찾았다.
과거, 내가 회사에서 한 작은 실수. 그는 그것을 확대했다. 소문을 퍼뜨렸다. 지은이는 복수광이야, 동료들 사이에서. 나는 불안해졌다. 직장에서 시선이 느껴졌다. 상사가 물었다. 무슨 일 있어? 나는 부정했다. 하지만 압박이 커졌다. 수연은 회복됐다. 그녀는 블로그에 글을 썼다. 피해자 이야기, 나를 가해자로 만들었다. 익명이지만 알 사람 다 알았다. 인터넷에서 논란이 됐다. 불륜 피해자가 복수하면 악인이 돼, 댓글들. 나는 읽었다. 일부는 나를 지지했다. 하지만 대부분 비난. 너무 갔어. 내 마음이 흔들렸다. 정말 내가 잘못한 거야, 도두. 멈추고 싶었다. 하지만 이미 시작했어. 끝내야 해라고 생각했다. 민주는 재판에서 반전. 그는 증인을 데려왔다. 수연. 그녀는 말했다. 지은 씨가 먼저 유혹했어요. 거짓.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재판은 길어졌다. 나는 피곤했다. 변호사 비용, 스트레스. 건강이 나빠졌다. 병원에 갔다. 우울증 초기, 의사의 말.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더 깊은 증거를 찾았다. 민준의 금융기록. 불륜 중 돈을 썼다. 세금 문제. 세무서에 신고했다. 민준은 파산 직전. 그는 나에게 애원했다. 지은아, 그만. 나 죽을 것 같아. 그의 눈물. 처음 봤다. 나는 말했다. 내가 나를 죽였어. 하지만 속으로는 이게 끝이야. 수연은 해외로 도망쳤다. 하지만 나는 추적했다. 그녀의 새 삶을 방해했다. 익명으로. 내 인생은 무너졌다. 직장 그만뒀다. 친구 없음. 가족도 멀어졌다. 지은아, 내가 변했어. 어머니의 말. 복수는 성공했다. 하지만 나는 잃었다. 내 자신을. 5번째 단계, 절정. 민주는 자살 시도. 병원에 실려갔다. 뉴스에 나왔다. 엔지니어, 스트레스로 자살 미수. 나는 병원에 갔다. 글을 봤다. 약한 모습. 왜, 그의 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준이 회복됐다. 그는 나에게 소송을 걸었다. 명예훼손 하지만 증거 부족. 패소. 수연은 돌아왔다. 그녀는 기자회견. 나는 피해자야. 하지만 증거가 드러났다. 그녀의 거짓. 사회는 나를 봤다. 일부는 영웅. 불륜에 대한 정의의 하지만 대부분 복수 과잉. 나는 인터뷰를 거부했다. 혼자 살았다. 아파트에서. 매일 거울을 봤다. 너는 누구야? 복수의 대가. 정신적 고통. 나는 치료를 받았다. 트라우마 의사의 말.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그들은 배웠어. 배신의 가격을. 민주는 직장을 잃었다. 새 삶을 시작했다. 가난하게. 수연은 업계에서 추방. 그녀는 편의점에서 일했다. 나는 봤다. 우연히. 그녀는 나를 봤다. 언니 이 그녀의 말, 나는 지나쳤다. 내 마음은 차가웠다. 하지만 밤에 이게 행복인가? 질문. 6번째 단계, 마무리.
모든 게 끝났다. 하지만 내 안의 폭풍은 계속. 나는 새 직장을 찾았다. 하지만 과거가 따라왔다. 그 복수 여자? 나는 살았다. 하지만 살아있는 건가? 민준에게서 메시지. 미안해. 너도 행복해지길. 나는 삭제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혼자 앉아 창밖을 봤다. 서울의 불빛. 이게 끝인가? 민주는 새 여자를 만났다. 수연은 사라졌다. 나는 빈 껍데기. 복수는 승리였다. 하지만 패배. 정말 내가 이겼나?